꿈꾼 믿을 사람 바로 김문수. 국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삶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김문수 너뿐인 거야. 기호 2번 김문수 찍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기호 2번 김문수 믿어주세요. 여러분 사랑. 이번 선거에서 거짓과 이선을 넘어 진실과 정의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후보는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평생 노동자,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도지사로서 국민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푼의 부정도 없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조차 마다한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바로 권선징악이며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필 규정의 진리를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위협하며 이제는 행정부까지 넘보는 세력의 실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삼권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 심판의 중심에 여러분과 국민과 우리 세종 시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 방탄과 표 장사에 쓰려는 그 속임수에 더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과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손으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내가 김문수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군주파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부순다는 뜻입니다. 초나라와 진나라의 전쟁에서 그 초나라를 이끌었던 항우장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귀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장수의 품위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항우장수라 일컬으면서 얘기했던 그런 어렸을 때 그 역사적 인물이 항우입니다. 진나라의 마지막 전투를 거룩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지금의 세종과 같은 곳입니다. 3만 대군을 이끌고 그 거룩을 배를 타고 넘었더니 20만 대군의 진나라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배나 넘는 그 병사를 어찌 3만의 병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다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그때 항우는 결심을 합니다. 타고 온 배를 불태우고 솥단지를 깨우시고 그리고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승리가 바로 오늘 세금에서 여러분과 함께 출범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갈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깨우셔야 합니다. 진정한 결기는 태호를 끊고
용기 있는 시작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김문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규탄대회였습니다.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 사퇴하라! 우리 외쳤죠? 네. 사퇴할까요, 이 사람?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겨야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찍어야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찍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재명 나쁜 놈이다! 이러면 돼요?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잖아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를 거부하는 절대 권력이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걸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입법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됐죠. 사법 얼마 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공판기일 연기한 거 보셨죠? 네. 자, 변호사지만 잡힌 공판기일 그렇게 연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법부가 굴복했습니다. 이제 행정부까지 넘어가면 아까 이준배 위원장님께서 3권 통일을 하셨는데 진짜 그걸 단말로 하면 독재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합시다. 그거 좀 먹혀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들 두려워하거든요. 이재명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세상을 다들 두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뭘 할지 모른다, 저 사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장악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저 사람. 그렇게 설득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게 일타강사인데.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대장동 사건 뭐예요?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자기가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법들을 해왔습니까? 체포동의안, 자기 체포동의안 헌법상 그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그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포기 안 했죠?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서 자기 안위를 도모했잖아요. 자기 수사한 검사 탄핵했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특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공적인 공익을 보다 앞세우는 사람 심판해달라고 외쳐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안이라고 얘기해주세요. 평생을 노동운동가,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을 견제할 힘을 달라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면서 살아온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마음 흔들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이 불리하다고 하세요. 벌써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이재명 세상 대비해야겠다,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시민들 자꾸 얘기하면, 명함을 던지든 뭐 하든 얘기를 하면 먹히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 다들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다시 환기시켜주면 됩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아까 후보직 사퇴 안 할 거라고 다들 말씀하셨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깁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 50% 이상 나가고 우리는 30% 차이가 나고 있고, 더군다나 세종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텃밭입니까?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부에 있을 때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 보시는 것처럼 너무 소탈하게 생기셔서 장관인지 무슨 그렇게 높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서민적이신 분이시고 그 경력을 보면 좌우를 다 넘나들면서 대한민국을 일구어왔던 과정에 다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더 놀라운 거는 민주화 보상금을 거부한 분 딱 두 분이시죠? 네. 김문수 후보랑 장기표 씨. 그런 분이십니다. 네. 살아온 나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분이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보고 믿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우리 자식들한테 이재명 독재 정부에서 만들어낼 끔찍한 비윤리적인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자식 세대를 이어갈 나라를 만드신다고 믿고 저는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토론해서 설득시킵시다. 저는 30대 우리 아들하고 20대 우리 딸하고 걔네들이 얘기하기를 윤석열 정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재명도 아닌 것 같아. 난 이준석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찍겠다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리고 왜 이준석이 훌륭하지만 우리가 왜 보수의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 가까운 사람을 설득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멀리 있는 국민을 설득시키겠습니까? 나의 친척, 내 가족, 내 자식 설득시키고 지역에 나가서 우리 유재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권력, 사익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보장하려고 있는 범죄자의 그 숨어있는 정책,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끔찍한 사진을 봤는데 스웨덴의 어떤 사진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는 걸 봤어요. 저출산 국가고 너네 뭐 엄청나게 OECD 10위권이라고 하더니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세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준배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세종 국회의사당 스티커를 지도 위에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유재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대통령 집무실 스티커를 지도 위에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활력세종 튼튼 경제 스티커를 지도 위에 부착해 주셨습니다. 김동빈 총괄본부장님께서 행정수도 명문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21대 대선 승리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세종의 경제 활력을 되찾아 활력 세종 튼튼 경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통해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김문수!